여러 명의 학자를 두어서 학문을 연구하고 강의도 하며 책자를 편찬, 발행하고 보관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왕의 명령을 수행하여 교서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기관을 부르는 명칭은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 왔습니다. 그 기원은 중국의 한나라이며 당나라에 이르러 제도가 정비되어 실체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아직은 공식적인 정부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황제의 심부름 정도나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형태의 기관이 삼국시대에 우리나라에도 존재하기는 했으나 정식으로 집현전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도입된 것은 고려 인종 때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존망이 오르내리다가 조선에 이르러 정종 때 정식으로 집현전이라는 기관이 병부내에 생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름뿐인 기관이었습니다. 우리가 민족의 성군 세종대왕을 통해 아는 그 집현전은 세종 2년에 궁궐 내에 정식으로 설치되게 됩니다. 조선이 건국 이래로 표방해온 유교 국가로서 갖추어야 할 유교주의적 의례, 제도의 확립은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는 과제였고 대명 사대관계 또한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이것을 위해 설치된 특무기관이 바로 집현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집현전은 세종의 치세 아래에서 그 역할의 범위를 확대해 갑니다. 집현전의 전임관, 즉 학사의 수는 설치 당시에는 10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422년에는 15인, 1426년에는 16인, 1435년 초에는 22인, 그해 7월에는 32인으로 점차 늘었으나 1436년에 20인으로 축소되어 고정되게 됩니다. 그 역할은 여러 가지이나 핵심적인 것은 유교주의적 의례, 제도, 문화의 정리 사업이라 할 수 있는 고제 연구와 편찬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례, 제도의 상정을 위한 고제 연구에는 예조, 의례상정소도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현전의 고제 연구의 특징은 1. 의례 제도의 근본적인 것을 상정하기보다는 의례 제도를 실행할 때 생기는 지역적이고 부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많았습니다. 예. 수시로 당면하는 정치, 제도적인 문제 해결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3. 이것이 중요한 점인데 왕인 세종의 독단적인 시책 강행의 도구가 되었다는 점, 즉 중신들의 반대에 부딪혔을 경우에 이를 물리쳐 자기의 소신을 관철시키고 명분을 세우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훈민정음은 세종대왕과 왕자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세종의 개인적 창작물이라는 것이 정설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당시 집현전의 실질적 관리자인 부제학 최만리가 했던 행동들을 보면 그는 한글의 창제 작업에 대해 거의 무지했거나 아니면 배제되어 있었다는 느낌을 강하게 줍니다. 최만리의 주장이 아마도 당시 지배계급의 보편적인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세종은 그 주장을 집현전을 이용해서 타파했던 것이죠. 임금이 학문을 주요 통치의 도구로 삼을 경우에 이런 일이 생기곤 하는데 조선 역사에서는 세종의 집현전 이외에도 성종의 홍문관 그리고 정조의 규장각이 그런 역할을 했죠. 임금의 무력을 중시하는 왕에게는 굳이 그런 기관이 필요 없지만 조선처럼 학문을 숭상하는 국가에서는 무식하게 힘으로 내리누르는 강함만으로는 신하들을 다스리기가 힘듭니다. 이런 점에서 조선 왕조의 우수한 점이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시대 세계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그런 식의 강압적 통치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조선 왕조는 건국 이념부터가 덕치와 언로의 개방 등 유자들의 이념으로 이루어져 있었기에 힘으로만 다스리는 정치는 백성이나 신하들에게 용인되기 힘들었습니다. 왕조국가 시대에 나라의 주인인 왕실의 성씨가 바뀌지 않고 반정이라는 이름으로 신하들이 왕을 교체하는 일은 흔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명분 하나로 왕을 바꾸는 것이니까요. 조선 2대 반정인 중종 반정, 인조 반정은 2번 다 명분을 앞세웠습니다. 그러나 왕실은 그대로 존속되었습니다. 만약 중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대로 왕조의 교체로 이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조선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집현전은 세종이 병들어 세자인 문종에게 대리청정을 시키면서부터 그 성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문종 또한 세종 못지않게 학문을 좋아하고 그 자신이 훌륭한 학자인 임금이었습니다. 문종이 즉위하면서부터는 집현전 학사의 대간으로의 출입이 잦아져서 집현전이 대간 차출의 본거가 되어 호강고론 바른 말을 좋아하고 높은 수준의 논의를 함의 집단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즉 오만함이 늘어갔다는 것입니다. 대간은 조선 왕조 내내 강력한 간언의 힘을 지녔던 대표적인 기관들, 즉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등 3사의 역할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고관대작이라고 해도 대간의 눈밖에 나면 탄핵되어 숙청되곤 했습니다. 비록 임금이라 해도 대간의 간언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조선의 법도였습니다. 집현전의 권력은 그러나 세조처럼 군주의 힘을 중시한 임금을 만나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으로 집현전은 그 해체 수순을 밟게 되죠. 집현전 학사들이 주동이 되어 진행되었던 단종 복위운동이라는 역모 사건을 통해 학사들의 핵심이었던 육인이 역적으로 처형되면서 집현전은 힘을 잃게 되고 예문관으로 그 기능이 옮겨지고 집현전은 폐지됩니다. 집현전은 40년이 못 되는 기간 동안 존속했지만 조선 초기인 세조에서 성종대에 정치적으로 크게 활약한 사람들은 거의가 집현전 출신이었고 경국대전 편찬 등과 같은 당시의 제도 확립에 공헌한 학자들도 대부분 집현전 출신이었습니다. 또한 많은 유학자들을 배출해서 조선 사회의 유교화에 크게 공헌했습니다. 집현전은 조선의 뿌리를 확립하는데 공헌했던 국립 싱크탱크였던 것입니다.